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한 번이라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묘약과도 같다. 사랑에 빠지면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 사랑이다. 20대 후반. 나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대했다. 27살 교세를 창업할 즈음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파인세라믹 제품을 개발하느라고 그야말로 눈코 둘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이르는 짬을 내어서 마음에 맞는 여성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영화를 보고 그녀를 집에 바래다 줄 때 전철을 타고 그대로 집 근처에 가면 편한데도 우리는 일부러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먼 길을 걸었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했다. 주위에서 실없이 웃고 다닌다고 미친 사람 취급해도 개의치 않았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 그럼에도 그녀와 함께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기는 그냥 즐거워서 오히려 힘이 쏟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비로소 그 말에 절실히 공감했다. 일도 마찬가지다. 왜 그렇게 어렵게 과도한 일을 하세요? 해봤자 회사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돈이 더 되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자신이 그 일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상관이 없다. 나 역시 이 일에 사랑하고 흠뻑 빠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사랑.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능률을 얻고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한 사람은 평생 얼마나 될까? 1000명에 1명? 그렇다면 10,000명 중에 9999명은 불행해지고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능력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 두각을 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낯설고 어렵게 마련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지일을 생각하고 즐겁게 일을 해야 한다. 즐겁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상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이라 여기지 않으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일에 완전히 머리 추진력이 붙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도록 강한 의지를 끝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자연히 인생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해라. 아무리 일을 좋아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마티우스 수도승이 고행을 하듯이 그래서 4년이 되고 2년이 지나던 해 매일 그러하듯이 열심히 실험 결과를 측정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교토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최전선에 뛰어든 한 청년의 내 연구보조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일말이 꽤 괜찮으면서 나는 매일 청년에게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 일을 맡겼다. 측정 데이터를 알려주었다. 나는 선천적으로 좀 단순한 면에 있어서 실험을 해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펄쩍 뛰었다. 남들이 보기에 경망스럽고도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에 냉수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이 어느 때처럼 펄쩍펄쩍 자네 이 결과가 기쁘지 않나? 실컷 보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 정도로 기쁘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평생 몇 번이 되겠습니까? 좀 경박하다 할까? 내가 보기에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물론 그 말이 충분히 이성적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당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다마는 그래도 자네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소선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그 일이지. 단지럽고 반복적인 우리의 연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뻐할 줄 알아야 해. 그 기쁨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인가. 특히 연구비도 적고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데서 그래서 기쁨을 그것이 하면 내 일에 매진할 것에 이렇게 기쁨이 나는 하지 마시기도 내 말을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고 결국 청년은 2년 후에 조용히 회사를 그만뒀다. 그가 내 말을 이해하고 함께 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런 감동에도 샘솟는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자세야말로 기나긴 인생을 강인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제품을 끌어안고 잠들 만큼의 애정으로 내가 만든 제품을 끌어안고 싶다. 나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만든 제품에 그만큼의 애정을 쏟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가 없다. 강한옥, 이런 일 나는 나라고 딱 선을 긋고 마치 더치페이 하듯이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퇴근 후에 아주 급한 사안이 생겨서 연락을 하면은 지금 바쁘다는 거지. 이런저런 핑계를 업무 시간 아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을 거절하는 사람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일에 미쳐보라는 내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하지만 경험해 봤듯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 1분도 그리 짧게 느껴진다. 그런 일을 끝내고 났을 때 흥분과 쾌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에 흠뻑 젖어봐라. 남들이 보기에 그 일이 사소하더라도 그 짜릿한 말. 교세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방송기기용 진공관을 생각하는 선행식 사관이라는 기기를 만든 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식 사관을 생산하던 기업에서 관련 기술자가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자 교세라에 사관을 만들 수 있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당시 교세라는 그런 제품을 제조하는 노하우는 물론 설비도 없었다. 하인 세라믹 제품밖에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내가 선행식 사관은 너무나 큰 제품이었다. 직경이 25, 높이 50cm 큰 관을 만들고 이렇게 매우 복잡했다. 역시 교세라가 다뤄본 적이 없는 재료는 올드 세라믹 도자기를 써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제품 기물을 의뢰한 해서 열의에 마음이 끌려 왜 교세라의 사관 제작을 주문했는지 묻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버렸다. 일단 주문을 받으면서 거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내가 하는 원칙.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겠다고 선언했다. 애초에 우리 회사의 규모나 설비는 불가능도 했지만 그 회사 대표를 만나지도 말았어야 했다. 제안을 받고 승낙한 이상 어떤 소형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사실 말은 쉬웠지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포함한 교세라 직원들은 모두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 원료는 일반 도자기 같은 전투를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품 전체를 균일하게 건조시키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건조 과정 한 단계에서 100이면 100얼룩이 생기고 제품의 금이 가서 성형에 기울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건조 시간이 너무 긴 탓일지도 모르는 생각에 시간을 단축을 공유도 해봤지만 역시 금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수백 건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아직 다 건조되지 않아 말랑말랑한 상태의 제품을 흥겁조각으로 감싸고 그 위에 수증기를 뿌려서 서서히 전체를 균일하게 건조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길되었다 싶으면 또 다음 단계 또 문제가 생겼다. 제품이 너무 커서 건조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자 이번에는 제품 자체의 무게 때문에 형태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이 사관을 끌어안고 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나와 교세라 개발팀 직원들은 하루 근처 온도가 적당한 자리에 누워서 사관을 가슴에 안고 밤새 그를 천천히 돌아가면서 무엇이 흐물어지지 않도록 막아보았다. 모양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도 정신이 나가기도 한참 나갔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었다. 하지만은 어떻게든 제품을 만들 때는 일념 하나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애정을 쏟았다. 이렇게 궁리 저렇게 궁리를 해봤다. 그렇게 며칠 밤을 보내자 사관을 안고 있는 꽤 자연스러웠고 건조할 때 금이 가는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도 통하는 것 싶었긴 하지만 제품을 안고 잔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금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니까 나는 확신한다. 자신의 손을 흙투성이 기름투성이로 만들고 또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자신이 만든 제품을 끌어안고 잘 정도의 애정 그런 사람은 일을 이뤄낼 수밖에 없다. 쾌감을 맛본다. 제품이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무엇인가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먼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제품을 만들다 보면 합격률이 좀처럼 향상되지 않아 벽에 부딪히는 일이 정정을 성한다.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불량품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쇼공업을 나가 교세를 세울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불량품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량품이 나온다는 것은 생산 공정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그럴 때마다 나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제조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애정을 듬뿍 담아서 겸허한 시선으로 제품을 꼼꼼히 관찰했다. 그리하면 마치 신의 음성과도 닮은 제품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 제품이 실제로 울지는 않겠지만 이 소리를 잘 들으면 제품의 불량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공정 혹은 어떤 기계에 결함이 생겨서 불량품이 생산되었는지가 드러난다. 이 부분을 개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품 또는 기계가 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뜸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환자의 몸 상태를 알기 위해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 훌륭한 의사라면 심장이 뛰는 소리만으로도 심장박동수의 변화를 알아채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감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제품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세심한 부분까지 집중함으로써 불량의 원인이나 실수 요인을 알아차렸다. 교세리가 만든 제품은 대체로 전자공학 분야에서도 크기가 매우 작은 제품이 많아서 불량품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당시에 나는 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찰실에 들었시 또 제조 현장에 늘 루피를 가져갔다. 루피는 휴대기 편한 작은 렌즈로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어 렌즈를 한 개 펜에 들어보면 5배로 혹은 2장을 겹쳐서 보면 10배의 배율로 확대해 볼 수 있었다. 나는 항상 루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완성된 제품을 하나하나 쓰다듬시 조심스럽게 언뜻 완벽해 보이는 제품을 루피로 들어봤을 때 작은 계람이라도 발견되면 그 제품은 가차없이 불량품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파인 세라믹은 순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깨알보다도 작은 점이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폐기 처리해야 한다. 루피를 한 손에 들고 제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 이것은 제품이 우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나만의 방식이다. 만약 불량품이 발견되면 그 제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아파서 울까? 이 상처는 어디서 난 것일까? 걱정스럽고 가슴이 아팠다. 애정을 담아서 관찰하다 보면 불량품을 줄일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 한 번은 쇼공업에 이런 일도 있었다. 파인 세라믹은 원료의 분말을 뭉쳐서 형태를 만들고 소속로에서 걷어낸다. 도자기는 약 1200도에서 굽는데 파인 세라믹은 1600도에서 오래 단단해진다. 1200도에서는 연기가 붉은색 띄지만 1600도는 고온에서는 붉은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보는 순간에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눈부신 백색을 띈다. 형태가 갖춰진 파인 세라믹을 1600도에서 구우면 제품이 조금씩 수축한다. 수축률이 클 때는 크기가 20%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 수축도 균일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으면 불량품이 되고 만다. 파인 세라믹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오징어처럼 구운 것처럼 뒤틀어지기도 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수없이 공부해주는 원인을 알려주는 연구 문헌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원료를 금형에 넣어서 찍어내면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이 서로 달라서 원료 분말의 총진 밀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험을 거둔 결과 밀도가 낮은 아랫면이 더 많이 수축되기 때문에 한쪽은 휘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휘어지는 현상이 몇 가지 알아냈어도 좀처럼 분말의 밀도를 일정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려고 소속로 뒤에 구멍을 뚫어서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어떻게 휘는지 그 변화를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그 어느 소속로에 구멍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자신은 고온의 눈이 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이 된 나는 기어코 구멍을 뚫고 말았다. 어떻게든 완벽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 마음먹은 이상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역시 온도가 상승하면서 파인 세라믹판이 차츰차츰 휘어졌다. 조건을 바꾸어서 여러저리 실험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파인 세라믹판이 이리저리 뒤집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지 못하고 그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휘저지지 않게 위해서 꾹 누르고 싶다는衝動이 사잡았다. 물론 마음을 꿀뚝거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1600도에 육박하는 소선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손이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말 것이다. 그 사실 잘 알면서도 나는 소송에 손을 집어넣을 뻔할 만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간절했다. 고온에서 이리저리 휘어지는 제품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애가 타는지 모른다.
그때였다. 소승내에 손을 집어넣어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바로 순간. 그래, 고온에서 휘저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고온에서 구울 때 휘어지지 않도록 열에 강한 무엇인가가 위에서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어서 그걸 이제야 생각이 드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서둘러서 내화성에 강한 누름돈을 제품 위에 올려놓고 소승해 보기로 했다. 결과 놀랄만큼 완벽하게 평평한 제품이 완성되었다. 그랬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유능한 상사도 없던 내가 모두들 어렵다고 그 어린 일을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제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드는 제품에 애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래서 이렇게 꼭 애정을 갖고 애정만큼 유능한 스승은 없는 법이다. 애정. 스스로를 태우는 사람이 되어라. 물질은 불에 타면 더 가연성 물질, 불에 되어도 살려는 불연성 물질, 이런 것이 있다. 불연성 인간은 저처럼 설정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까지도 꺼버린다. 이에 반해서 자연성 인간은 스스로 타올라서 행동으로 옮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 자, 나 같은 경영자라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항상 생각을 해서 목표와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타오를 생각도 하지 않고 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타버리는 것도 기업인 스포츠든 무엇이든 이렇게 찍어서 하는 사람. 불연성 직원은 회사에 없어도 된다. 내가 더 하지 않아도 알아서 타오르는 자연성 직원들은 회사를 채우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타오르고 있는 내가 들어갔을 때 마음이 통해서 함께 타오를 수 있는 가연성 직원을 넣게 두고 싶다. 불연성 인간이 가득한 회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교세라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비결은 자연성 직원들이 많았었고 그들이 나와 한데 어울려서 불을 키웠기 때문이다. 불연성 직원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일의 속도도 더디고 당연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업무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도 자기 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자연성 직원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인 일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자연성 직원의 힘이와 가연성 직원들도 함께 타오른다. 마치 미생물의 유익균이 있으면 중간균들이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네요. 차분히 생각해보라. 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원활히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열정적인 사람.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상사, 부하 직원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함께 어떻게 해야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조직에는 남에게 부탁받지 않아도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회사 매출에서 올해보다 50%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자. 사장님께서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50%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입사지 한 달도 안 된 신입사원이 부서 선배나 상사에게 그러면 의원이 분부하다. 신입사원은 부서 업무나 철저히 배우고 위에서 지시한 일은 꼼꼼히 챙겨. 이런 말도 심심찮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회사 물정을 잘 몰라도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서슴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나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소용돌이에 중심 있는 사람이며 장차 그 조직의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지시한 대로만 일하지 마라. 스스로 타오르지 않고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남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 리더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일을 이끌어가라. 일을 그런 자연성 인간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 지금 일이 막히거나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나? 애정을 갖고 꼼꼼히 들여다보라. 간절히 기다려라. 힌트가 귀에 또렷이 들려올 것이다. 이랬네요. 간절히